자, 한국이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지하실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추락하고 있어. 그런데 뭐냐면 하반기에 개선된다. 내년에는 더 나아진다. 완전히 이건 무슨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요. 예? 자, 지금부터 오늘 본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얘기했어요. 9월 21일 저는 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란이죠. 이 반란은 역설적으로 이재명 시대를 저는 가져왔다고 저는 얘기를 감히 드립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예요. 여러분, 전두환 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이름이 신민당입니까? 소위 말해서 야당 이중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유치송 씨인가 민한당 뭐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중대 역할을 했던 민정당에 항상 그런 그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야당이 그러니까 야당을 쪼개고 분열시키면서 이중대를 만들고 막 그러죠. 자기들한테 말 잘 듣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귀족화된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약점을 잡히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의 약점을 잡힌 협박을 해가지고 협조하게 하죠. 그리고 자기의 그러니까 당대표들을 치게 만들고 그러죠. 김영삼도 그걸로 그래서 한번 그 호된 곤욕을 치렀었죠. 1980년대 YH 사태 이후에요. 예? 그랬었죠. 야당 대표들이 통과 의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통과 의례를 치르고 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양김 시대가 간 거예요. 예? 양김 시대라는 게 그래서 온 거죠. 예? 소위 말해서 비유한다면 김대중 반열로 이재명을 끌어올려 준 거예요, 이번에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깊은 얘기를 해야 돼요. 깊은 얘기를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본론으로 지금 남겨놓은 거고, 오늘 추석을 이제 앞에다 놓고요. 우리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해법, 그리고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출구 만드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잖아요, 지금요. 과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영장 친 거를 사법부가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간에 이재명 시대의 도래는 불가피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요. 이재명 시대의 도래는 불가피해졌다. 이재명한테 도전할 수 있는 야당의 인사는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지 못하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게 반란의 역설입니다. 9.21 반란의 역설이.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요. 처음으로 뭐냐면은 여의도를 거치지 않고 대선 주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예?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그랬었죠? 다 그랬었죠. 다 그런 전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만이 유일하게 여의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뛰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민주당이라는 당 조직을 이용을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민주당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들이라 이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예? 근데 국회를 진출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의도가 그러니까 여의도는 굉장히 낯선 동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생활을 오래 했으면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면은 여의도의 소위 말해서 저는 이런 표현 안 좋아하는데 여의도 화법, 여의도 문법 이런 걸 잘 알고 잘 핸들링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뛰어든 거 아닙니까? 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고 나서 바로 대선 주자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를 안 거친 거예요. 여의도를. 근데 여의도엔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터줏대감. 예? 터줏대감 있죠. 그 여의도 터줏대감들은 뭐냐면은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되게 지금 남아있는 여의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소위 그 정치 귀족들, 추악해진, 추물이 된 정치 귀족들, 여의도 정치 귀족들은요, 되게 문재인 정권에서 양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장관을 했던 안 했던 그런 거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권의 말기에는 대개 그 민주당이 뭐냐면은 대통령의 칼라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칼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칼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상당수는 예?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에서 소위 양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선출 권력이거든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문재인 정권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른 시대잖아요. 다른 시대잖아.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자기는 최소한 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좋든 싫든 간에. 그거를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러니까 시대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괴물들이 있어요. 정치 괴물들이 있습니다. 예? 아우 자기가 뭐 거기서 재선 3선 해보고 하다 보니까는 소위 막말로 얘기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괴물이 정치 괴물이 된. 예?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의도에서 재선 3선 하게 되면 정치 귀족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선 전에 90%는 교체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를. 자, 그런데 이번에 9.21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뭐냐면은 민주당은 더 강한 민주당으로 변할 겁니다. 더 민주적이고 더 개혁적인 민주당으로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주의의 색깔로 덮여진 민주당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거를 저들이 도와준 거야. 가결표를 던진 친구들이 도와준 거야.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역설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던지면서 단식을 이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유기의 민주주의를 구하려는 이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본인이 당대표를 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협조 안 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조 안 한다는 표현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주변에 많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하고 맨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 당대표가요. 예? 근데 그들은 근데 하나의 헌법기관이야. 누가 임명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출직이란 말이야. 그거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맨날 싸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 콩 까는 집안이라고 또 공격할 테니까, 조중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다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간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를 못하지요. 예? 그들도 그거를 약점을 잡아서 공격할 거고. 근데 당대표는 국민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그 국민의 보조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귀족적인 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을 많이 시간도 줘봤고 설득도 해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 안 바뀝니다. 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 예?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 근데 내려놓는 것이 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이 친구들이. 예? 저도 이제 나이살을 먹어가지고요. 저보다 나이가 되게 이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예?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참 보면요. 재선 삼선한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국민들과 지지층들한테 실망을 끼쳤잖아요. 실망을 줘왔잖아요. 예? 그 대표로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대표로서 얼마나 그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에?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괴물이 된 정치 귀족들을 대신해 가지고 국민에게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단식이었던 거예요. 24일간 목숨을 내놓고 단식을 한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계속해서 메시지와 경고를 보낸 거죠. 국민들로 돌아가라고. 국민들한테 가까이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요. 예? 이재명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의도 신인이잖아. 여의도를 모르는 정치인이잖아요. 이걸 이재명의 한계로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었어요. 대선 전에도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 출마한 거야. 대선 주자였던 사람이 총선에 출마했던 이유도 여의도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을 그러니까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 기대할 거 없으니까 깨고 나와라 하는데 저야말로요. 민주당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뿌리까지요. 예? 제가 민주당 당원된 게 이재명 대표되고 나서 처음으로 당원 가입한 사람이에요. 제 선친이 진보당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조봉암 축산소원사고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그냥 아주 신물나는 아주 싫어하는 정당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때문에 제가 민주당 가입한 사람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현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깨고 나와서 창당을 해라 이러는데 그거 참 진짜 기분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만 가지고. 예?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겁니다. 제가 민주당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건의는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달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목숨을 던져서 호소하고 경고한 것이에요. 예? 경고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돼. 예? 두 번째는요. 9월 20일 날 민주당 내부의 반란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 건지 아세요? 저는 역사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하게 되면 대충 미래의 시점에서 상상이 됩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사망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준 사건으로 기록할 겁니다.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금까지는 누구의 민주당이었냐? 사실상 문재인의 민주당이죠. 문재인의 민주당인 거예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임 대통령의 칼라로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는 것은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심리적 이중대 역할을 스스로 해온 거 아닙니까? 심리적 이중대. 요새 유행하는 심리적 이중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굉장히 여기에 따라서 아주 모욕적으로 느끼겠죠. 이 가결표 던지신 분들은. 근데 심리적 이중대 역할이라는 소리를 부역자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짓을 했잖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요? 그들이 사실은 윤석열과 같은 패거리들은 아니에요. 패거리들은 아니라고. 근데 그들도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요. 특권층이 된 거야. 자기들을 귀족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 앞에 보일 때는 아주 그냥 인사 잘하고 그냥 입에 내둘린 얘기지만은 그분들은요. 국회의원들의 특혜나 특권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가지 되잖아요. 그걸 재선 3선 하다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마치 그러니까 귀족이 된 줄 알아. 특권층이 된 줄 알아.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한시적인. 막말로 말해서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국민과 그러니까 자기 정당의 대표의 등에 칼을 꽂은 게 바로 이게 9.21 민주당 반란이잖아요. 내부 반란이잖아요. 이걸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적어도 지지층들, 당원들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성공했다고.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의 입지를 더 공고화시켰죠. 오히려 반대로 저들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저들은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끝내야만 합니다. 누가? 민주당 당원들이, 지지층들이 저들의 목숨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요. 국민 자격 없어요. 민주당 당원 자격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이런 힘겨루기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9.21 반란으로 민주당은 더 개혁적이고 더 민주적인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지지층들이. 그렇죠?
이 점은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제가 앞에서 우리가 쭉 봤듯이 한국 사회는 지금요,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넘어서 과거에 갇힌 사회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그 일본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예? 이거에서 우리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곳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린 30년 일본 같은 사회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끔찍하겠는가요? 눈이 감기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재명의 민주당이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요, 이재명 정권은 제2의 김대중 정권, 제2의 노무현 정권,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난 1년 넘게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지금 우리가 제2의 김대중 정권, 제2의 노무현 정권, 제2의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 같은 걸 만들겠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지불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민주정권을 반복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9.11 반란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자연인과 대비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주의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이재명의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억강부양 대동세상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과거에 갇혀있는 우리 사회를 출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예?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7.7%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된 거고, 예? 여의도 경력도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대선 주자가 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김대중 민주주의, 노무현 민주주의, 문재인 민주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됐으면 우리가 이러한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회 속에서 최악의 매판적인 구구 정권이 출현했겠냐고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인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과거에 갇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과거에 갇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렇게 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재명의 민주주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재명 자연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 취약한 민주주의, 문재인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 때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반열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곤두박 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취약함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요행으로 민주당 정권 만들어진 다음에 또 뺏기게 되면은 또 제2의 윤석열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짓을 우리가 어떻게 반복을 합니까? 이렇게 반복한다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따라서 이재명 민주주의는요, 미래를 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해법을 줘야 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지해야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태어나서 처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직간접적으로 저한테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왜? 그들 정권에서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학자로서, 선생으로서 평생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연구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결론부터 말하면요. 기존의 민주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민주정권이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이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지요. 그렇지만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들기에는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취약성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역대 민주정권들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구호로는 외쳤지요. 구호로. 제도화를 못했잖아요. 제도화를 못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민주주의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고요. 과거에 갇혀있는 대한민국을 미래로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저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은 마주해야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면으로 마주해가지고 넘어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나타내는 경제지표가 GDP잖아요. GDP가 한 236조가 증가했습니다.